혹시 여러분 이런 패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만 되면 잠깐 통장에 살이 찐 것 같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제로에 가깝게 말라버리고, 이번 달은 진짜 아껴 써야지, 이제는 좀 모아야지 마음 먹기는 매번 굳게 하는데 카드값, 대출이자, 아이들 학원비, 예상 못했던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나가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똑같은 한숨뿐일 때가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사셨는데도 이상하게 통장 숫자는 그대로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 이런 질문, 이런 고민에 점점 마음이 아파왔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이 적은 건 월급이 적어서야, 사업이 안 돼서야, 투자를 제때 못해서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에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돈에 대해 바라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내 통장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원인은 이 현실이 아니라 뇌의 설정값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돈에 대한 나의 인생이 사실은 내 뇌가 미리 정해놓은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 수준이다 라는 숫자와 역할을 그냥 꾸준히 반복 재생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저는 가난한 뇌 대 부자 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난한 뇌는요, 현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이 정도라는 보이지 않는 상한선을 먼저 정해버린 뇌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난한 뇌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원래 돈에 약해. 우리 집은 대대로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여기서 더 나아지겠어? 나는 답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 안에서 하나의 기본값이 되어버린다면 뇌는 그 수준에 맞는 선택만 앞으로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해도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며 스스로 물러서고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떠올라도 괜히 했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접어버리고,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나는 원래 이런 거랑 잘 안 맞아 하며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늘 보던 풍경만 반복되겠죠. 월급, 카드값, 대출, 한숨. 조금 더 벌어도 이상하게 남는 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봉이 올라도 매출이 늘어도 신기하게 통장 잔액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겪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정해놓은 내 수준은 이 정도라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그 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부자의 뇌는 현실이 아직 부자가 아니더라도 뇌 안에서 먼저 내 인생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기본값을 깔아둔 상태입니다. 부자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나는 돈과 점점 친해지는 중이야. 지금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에게는 써먹을 수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반드시 나에게 기회는 온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긍정적인 말이 아닌 이유는 이게 쌓이면 뇌가 그 믿음에 맞는 정보와 사람과 선택만 자동으로 속속 골라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쪼그라들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를 발견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이유, 그 차이가 결국 지금 나의 뇌가 어느 쪽으로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 근데 생각을 바꾼다고 진짜 현실이 바뀔까? 네, 바로 여기서 네빌 고다드가 등장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존재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상상하면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끝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느끼는 순간
뇌는 그 감정에 맞는 새로운 회로를 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 통장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빌 고다드는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계속 곱씹는 대신 이미 벗어난 나를 진짜라고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기분 좋으라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가 실제로 바뀌도록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대출금을 모두 다 갚고 잔액이 넉넉히 쌓여있는 나의 통장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아, 편안하다. 드디어 해냈구나 하고 가슴이 풀리는 그 순간, 그때 느껴지는 안도감, 눈가가 뜨거워지는 느낌, 몸에서 힘이 빠지는 편안함, 이 감정을 뇌에 계속 먹이를 주듯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요, 아, 우리의 기준은 이제 이 수준이구나 하고 조용히 설정값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떻게든 오늘 또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뭘까?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작은 질문의 차이가요, 조금씩 다른 행동을 만들고요. 그 행동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내빌의 말을 단순한 마법 같은 끌어당김이 아니라 뇌의 회로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 말은 완전히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뇌가 가난한 뇌에 가까운지 아니면 부자 뇌에 가까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돈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두 번째, 돈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난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올라온다. 세 번째, 누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축하보다 먼저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비교가 올라온다. 네 번째, 새로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는 말로 잘라버린다. 다섯 번째, 계획을 세우는 시간보다 안 될 이유를 찾는 시간이 더 길다. 이 중에 3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나의 뇌는 현실과 상관없이 가난 모드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쪽에 더 가깝다면 내 뇌는 부자 모드로 서서히 옮겨가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가난한 뇌를 어떻게 부자 뇌로 갈아 끼우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딱 3가지, 이 3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내 뇌의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아, 나는 돈 앞에 서면 자동으로 겁부터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비교를 먼저 하는구나.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뇌는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미 부자인 나의 감정을 뇌에게 먹이는 시간을 만들기. 이때 중요한 건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통장에 큰 숫자가 있는 상상을 도저히 못하겠다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장면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걱정 없이 카드값을 다 결제하고도 이번 달은 좀 여유가 있네 하며 숨이 탁 트이는 순간, 마트에서 가격표만 보다가 돌아오는 대신 장바구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넣고 아, 그래,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느긋하게 계산하는 장면. 아이에게 이번에는 됐고 다음에 사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이거 하나 사줄게 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내 모습. 이렇게 내가 진짜 바라는 장면 하나만 정해서 매일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그때의 표정, 몸의 긴장, 숨쉬는 속도까지 함께 떠올리면요,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현실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증거를 쌓아보기. 예를 들어 아주 작더라도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매일 저녁 돈 걱정을 곱씹는 대신 오늘 내가 돈과 좀 더 친해진 선택 한 가지를 노트에 적어보기. 말버릇 하나를 의식적으로 바꿔보기. 나는 진짜 안 풀려 대신 그래도 나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 이런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사용해보기. 어떤 돈을 쓸 때 또 썼네 이게 아니라 이 지출은 나를 좋게 할 거야. 나를 좋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서 생각해보기. 이렇게 작은 행동, 이 생각 하나가 바뀌면요. 뇌는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진짜로 방향을 틀고 있구나. 그때부터 상상과 현실이 서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 게 온전히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 집안의 분위기, 돈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 그게 오랫동안 나의 뇌에 배경음악으로 깔려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배경음악을 조금씩 바꿔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건 충분히 지금의 나도, 지금의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난한 뇌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설정값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값을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자네로 확 바뀌진 않겠죠. 그러나 매일 밤 5분 잠들기 전에 상상하는 장면을 바꾸고 매일 한 줄씩 오늘 내가 돈과 조금 더 친해진 증거를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현실이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빌 고다드가 강조한 상상력의 힘이자 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회로 재설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뇌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 뭔가를 믿고 그 믿음대로 현실을 해석하면서 내일의 선택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뇌에게 살짝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그게 아니라 나는 늦게 피는 꽃일 뿐이고 내 인생의 돈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쓴다. 이 문장을 오늘 조용히 여러분 뇌에 심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결국 잘 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